지금부터 제47회 마산예술제와 마산 시의 도지 선포 1주년을 기념하여 마산 문인 대표작 선집 출판 기념회 및 문학 대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깃발이 되리. 마산 문인 대표작 선집 발간에 붙여 이광석. 고운 채치원이 시의 독을 짓던 오령내, 마산 문학의 성소였네. 가고파의 푸른 바다에서 비원, 전원, 외교 후락부, 가포 사나토리움까지 문양 마산의 목서는 항해 일지를 썼네. 이윤상, 김춘수, 김수돈, 정진업, 이원수, 김태홍, 김세익, 권환, 천상병이 다시 백기를 열었네. 오늘은 좋은 날, 참 행복한 날. 우리가 꿈꿔온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 그 광희로운 묵향을 만나네. 맹맥히 이어온 마산문학 80년, 뿌리 깊은 큰 나무 우뚝 섰네. 전국 최초의 시거리 조성, 시의 도시 선포, 문양 마산의 긍지 다시 보겠네. 마산과 인연을 함께한 우리 문인 가족 작품 한편 한편마다에 숨쉬는 격조 높은 극한 향기. 마산 문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푸른 깃발이 되리. 아름다운 기념비가 되리. 금년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단풍도 어느 해보다 곱다고 합니다. 그런 호시절을 맞이하여 메마른 우리네 영혼의 세계에도 마산문학의 향기를 더함으로써 참된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시는 삶과 꿈을 가꾸는 은의 집이다. 우리는 시로서 저마다의 가슴을 노래로 채워 막히면은 열림을, 어둠에는 빛을, 끊어지면은 이어짐을 잊게 하는 슬기를 얻는다. 이 말은 민족 융성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88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국 시인협회와 현대 시인협회가 11월 1일 바로 내일을 시의 날로 제정하면서 발표한 시의 날 선언문의 앞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산은 그 2년 후인 1990년에 전국 최초로 산호공원 시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강산이 2번 변한 지난해엔 다시 전국 최초로 시의 도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도시 2년의 길 실로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 3권을 발간하고 이 출판 기념회를 마련하면서 문학 대강연회까지 함께 개최하게 되었으니 가히 시의 도시답게 시의 날 전야자라는 의미에서 금년도 전국 최고로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마음의 큰절을 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귀한 내빈님들을 시간 관계상 사회자의 내빈 소개에 이름함에 대하여 널리 회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여러분이 받으신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 제1권의 발간사 아름다운 역사를 위한 감사와 행사 자료집 회장 인사 속에 곡진하게 갈무리해 놓았음을 말씀드리며 꼭 한번 청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마산문학의 발전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모이셨으므로 제3권의 발간사로 담아놓은 마산문학을 위한 충언 일부를 되새기며 몇 마디 부연하는 것으로 이 순간의 소임을 다하려 합니다. 첫째, 애시당초 노사문학관이었던
마산문학관의 그 명칭을 되찾아 바로잡고 나아가 시의 도시 마산답게 새로 문학관을 하나 더 지어서 노사문학관과 마산문학관의 동시 운영 등 마산문학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소위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마산의 문화 브랜드를 한 차원 객상시키는 쾌거가 되리라는 것에 마산시 당국, 마산시 의회는 물론 마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주목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둘째, 맹실상부하게 마산 출신 연고 현역 문인들의 창작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상 제도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문화의 달 행사 개막식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마산시의 도시 문학상 제정 시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올해 벌써 제9회를 맞이한 가고파 국가축제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고파 문학제 또는 노산문학제 같은 새로운 마산문학 진흥운동을 시작하고 가고파 또는 노산문학상을 제정해서 시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무릇 좋은 제도 하나를 마련하는 것은 그 국가와 사회를 밝히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전진해 나갈 길을 비추는 빛나는 등불을 걸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의 문인들에게 노벨문학상 수상이 꿈이라 할 수 있다면 마산 출신 연고 문인들에게 마산 시의 도시 문학상 또는 가고파 노사문학상 수상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영예로서 꿈꾸며 창작에 매진하게 하는 마산 고유 브랜드로서 문학상 제도의 탄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대리 축사를 해주실 박일중 국장님께서 잘 새겼다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난 9월 23일 만날공원에서는 작고문인이신 천상병 시인님의 시비 새의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후 기임하시는 시장님께 문학상 조례안과 운영안 초안을 시문화체육회에 제출했다는 말씀과 함께 마산 시의 도시 문학상 제정 시상을 간청드린 바 마침 옆에 따르던 문화체육 과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압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로서는 막혔던 채증이 한꺼번에 확 뚫리는 느낌이었으면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철곤 시장님께서 마산문학을 위해 큰일, 바로 좋은 문학상 제도 하나 마련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시장님께까지 들리도록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제도의 탄생에는 시의회의 승인 절차가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시의 노판식 의장님이 이 자리에 지금 안 오고 계십니다만 역시 의장님께 들릴 만큼 이 자리에 오신 시의원 몇 분님이 잘 듣고 가시도록 여러분께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다 함께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문학은 우리 영혼을 꿈꾸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보게 된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에는 총 192명의 필자들의 꿈이 담겼습니다. 그들의 꿈이 소중한 것은 문학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영혼의 비타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널리 읽혀지고 대를 이을 다음 세대들도 문학을 통해 꿈꾸는 진정한 시의 도시 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국인들이 인도와 바꿀 수 없다고 한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가 우리 마산에서 탄생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세계 인류 명품 도시를 꿈꾸는 마산의 문학을 통한 꿈꾸기, 그런 문학의 향기 속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학 때문에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시지 말고 오늘 많은 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산문학 도약을 위한
금쪽 같은 축사 말씀들, 장중 보옥 같은 문학 강령과 마산 문학사에 대한 말씀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에 가름할 겁니다. 국화함기 그윽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가을입니다. 신마산 전시장과 도심에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환상의 오색 국회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문인들이 피와 땀의 결실인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 발간 출판 기념회와 마산문인 대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마산문인협회 강호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 발간되는 마산문인 대표 선집은 마산문인들의 애환이 담긴 작품 활동의 결정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문양의 도시 마산에 대한 애양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학적 정서를 살찌우는 정신적 자양물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출판기념회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9년 10월 31일 마산시장 황철곤 대도. 국화 향기 그윽한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을 향기로 가득 채울 192분의 꿈이 담긴 이 위대한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을 출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마산을 떠나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 작품을 완성 시기까지 노심초사 밤을 새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호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많은 내빈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 원로 작가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마산 문학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이 출간되므로써 메말라가는 마산 시민의 가슴에 촉촉한 담비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문학의 새로운 이점포 그리고 위대한 분수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꽃보다 단풍이 더 아름다워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마산 시의 도시 선포 1주년을 기념한 마산 문인 대표작 선집 상권 발간 출판 기념회 및 문학 대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산 문인협회가 1996년 67명의 회원들의 작품을 모은 마산 문인 작품 선집 1군을 시작으로 13년이 지나는 동안 회원 수가 2배가 늘어 마산 출신 영고 작품문인의 작품을 한데 모아 작품집 3권을 발간한다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문인협회가 주최한 3.1 의거 기념 전국 100일장 문학의 밤 행사, 하포의 을 전국 100일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역 시민 및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아름다운 창작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스스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 다양성 협약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 도시가 나름대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독특한 문화예술을 창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토 작가의 활발한 활동은 세계화 속에서 지방의 역량을 높여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산을 사랑하는 향토 문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 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의 도시를 선포하는가 하면 가고파의 고장 우리 마산시가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데 마산문인협회가 기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마산문인협회가 명품 도시 마산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드높이고 새로운 향토 문화 창달의 기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마산문인 작품집 선집 3권 출판 및 문학대 강연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귀한 행사를 준비하신 강호인 회장님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 행사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마산문인협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가족과 함께 행복과 건강히 같이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제47회 마산예술제 마산시의 도시 선포 1주년 기념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 출판 기념 및 문학대학 강연회를 예술인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시의 고장인 마산이 2008년 시의 도시로 선포됨에 따라 이제 문양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1주년을 맞아 마산문인 대표작 선집 전 상권을 발간하게 된 것은 시문학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의 저력을 발휘하는 일이라 여기에 마산예술계의 자산으로 큰 가치를 갖는다고 봅니다. 최근 문학의 소중한 소재인 하품한 바다가 안타깝게도 오염되어 이연상의 시 가고파에서 그 바다는 찾을 길은 없지만 그 바다는 마산인을 시인으로 만들었으며 문학의 도시로 키웠다고 생각해 봅니다. 마산 문인 대표작 선집의 발간은 마산의 예양으로서의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문학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젊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어린이에게는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우리 지역 문인들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하며 끊임없이 지역 시민들께 문학적 토양을 가꾸어 가는 계기로 활용하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제47회 마산예술제 일환으로 열리는 마산 문인 대표작 선집 출판 기념회와 문학 강연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열정 어린 노력으로 동사업을 추진하고 마산 문예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강호인 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마산 문학계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크게 기원드립니다. 마산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체육 행사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불우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들의 또 미래를 또 밝혀주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이 마산에서 제가 어릴 때 여기 보니까 친구도 와가 있네요. 친구도 요즘 시인 활동한다고 해서 또 와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배울 때 마산은 정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인들이 많이 계셨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좀 뭔가 좀 뭔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또 새롭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지 않나 제 진솔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1년을 시작하려고 하면 농사를 짓고 또 10년을 시작하려면 나무를 심고 또 100년을 시작하려면 덕을 쌓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미래를 갖다가 밝혀주는 이런 영혼을 맑게 하는 이런 모임이 오늘 이러한 자리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노벨 문학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감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마산 문인들의 염원을 그 앞서 그 강호희 회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진 문학관을 바로잡아 달라 하는 겁니다. 마침 아쉽게도 그 마산 그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자리하고 계시니까 이런 저희들의 뜻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하루빨리 노산문학관으로 명칭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학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각 지자체마다 문학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진해가 그러하지요. 거제가 그러하지요. 통영이 그러하지요. 저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어령에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청강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문화의 도시, 시의 도시 구호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인들에게 도움되는 뭔가를 해주실 수 있을 때, 좀 전에 우리 무학 최 사장님께서 그동안 잠깐 우리 마산문학이 좀 슬럼프에 빠졌다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들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좀 전에 그 강호인 회장을 비롯해서 문학 관련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대체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식전 행사가 길어져 가지고 중심이 되는 그 오늘 이건배 선생님과 강희근 선생님, 감태준 선생님의 그 문학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피와 땀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될 겁니다. 좀 끝까지 자리를 하셔서 경청을 해주시고 우리 마산 문학 발전에 크게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 밀양에서 갈아타고 마산역에 내렸습니다. 전 마산역에 내릴 때 그 역사에서 가고파가 울려 퍼지고 역 안내 방송이 여기는 결의의 명시 가고파의 고장 마산입니다 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지금 역사가 한참 건설 중이어서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2011년에는 정말 새로 역사가 쓴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노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화가 관리할 것이고 또 제 말씀처럼 가고파가 울려 퍼지고 그런 안내 방송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 조금 전에도 강호인 회장이나 김복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많은 문인들, 개인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친일의 행적도 많은 분들, 또 이러저러한 또 북쪽의 정권에 협력한 분들, 뭐 이런 참 하자도 많고 또 문학도 물론 그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크지 못한 문학을 가진 분들조차 찾아서
엄청난 그 문화제를 하고 또 문학 행사를 하고 문학상을 주고 문학관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산에서 이 시의 도시 마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저는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노산 선생은 물론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마산 시도시 선포 1주년 또 그리고 마산 문인 대표작 선집의 그 출간 오늘 책을 보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중앙문단에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이광석 그 선생님하고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마산에 뭐 문학이 시, 소설, 수필, 평론, 아동문학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산은 시도시입니다. 그냥 여기 마산 문학은 그냥 마산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딴 문학이 아니라 마산은 그냥 한국의 시문학사입니다. 마산에서 태어나신 분들 또 마산에서 이런저런 교편을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시문학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산 이은상은 마산이라는 이름 그분의 호가 노산도 여기 노비산의 나리빗자를 빼는 산이 그 호를 아호를 가졌던 것 같고 또 평생 이으르는 다른 호는 안 붙이고 또 산이라는 이름만 고집하셨던 것도 이 고향을 늘 자기 마음속에 새기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산에서 태어났지만 또 마산을 줄고 노래한 시인이지만 마산의 시인은 아닙니다. 이 나라 한국의 역사적 시인이고 또 한국이 내놓을 세계적인 시인입니다. 작가 시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박에 서게 될 때는 어떤 강박보다도 그 위에 있어야 하고 정서에 머물 때는 정서를 표현할 때는 시인 작가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정서 위에 있어야 돼요. 작가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사상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도 그 모든 사상 그 위에 있어야 조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작가로서 임무를 다할 수가 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작가다. 우리 이건배 선생도 그 당시 그 서은영 선생이 이상문학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상문학상은 문학사상이죠. 그때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요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문학상을 받았을 때 서영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신문에 보면 그 수상 소감을 듣고 거기에 있는 문인들이 훌쩍거렸다고 그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해서 이제 눈물이 없을 때에 다 잊어버렸을 때 작가는 그때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는 아픔 그 뒤에 작가는 뒤에 따라가서 그 아픔을 아파해주는 사람이 작가다. 이 말을 바꾸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시인이요 작가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테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어두운 시대의 어두운 면을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작품 속에서의 질서, 문학적 리얼리티가 있는가, 소설적 리얼리티가 있는가 없는가가 작품 평가의 기준이지 좌냐 우냐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서서 어느 편이 아니라 언제나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문학적 리얼리티와 역사적 리얼리티는 다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설 동의봉함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고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픽션으로 나오는 사람인데도 물 떠나고 제사를 지내고 역사 현존의 인물처럼 빗도로 세워놓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지도하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잖아. 저부터. 언제나 문학은 더 큰 데 있다. 사소하게 보지 마라. 더 큰 덩어리로 더 큰 그 위에서 더 높이에서 더 큰 높이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 문학인들이 더 큰 세계에 대한 원론적 확인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양을 넓혀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시조면 시조, 수필이면 수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전통적인 장르에 은신해가지고 오히려 그 작가나 시인이 그 은신하면서 자기가 그 스타일에 그 형식에 가려져서 매몰되어져서 더 큰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상의 선의 일이 아니면 집을 나서지 않는 존재가 또 시인입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완해서 그것을 언어로 번역하여 독자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서정유 시인의 국화옆에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시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이 시를 잘 못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대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강희근 선생님 원고에가 제가 펼쳐놓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책새는 그렇게 웃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웃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꼴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르고 밤밤에는 무수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에 의하면 국화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어서 키우고 소쩍새가 울어서 키우는 국화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자라는 국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국화는 흙 속의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꽃을 피웁니다. 자,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물론 후자가 진실입니다. 시인은 그러나 절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시인이 보는 눈에는 국화가 천둥이 먼 구름 속에서 울어서 키운 국화요, 또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서 키운 국화로 보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인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 시인들의 새로운 인식과 체험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정서의 세계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폐기해주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계보다는 더 멋진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시인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이강석 시인의 시 활주로에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주남 저수지에 철새들이 날고 있는데 그 수면 위에 새들이 활주로를 타고 비상하고 그 활주로를 이용해서 착륙하는, 그리고 새들이 날면 안개가 저 스스로 알아서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단순히 저수지에서 새들이 날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앉고 그리고 철이 바뀌면
떠나고 이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내는 그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에서 그걸 형성하여 인류에게 바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산 초창기의 시문학사는 한국 시문학사다. 그리고 그 성서고 출발점이다.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초창기 마산 문단 제가 맡은 거는 80년까지만은 3대 권력으로 구해오면은 1930, 40년대는 일제 강점기였고 그런 어두운 속에서도 우리 마산의 문인들은 모국의 여명기를 지켰습니다. 50, 60년대는 광복 6.25, 3.15 산업화의 역동적인 그런 공간을 함께 고뇌하고 또 응전했습니다. 마지막 1970, 80년대는 마산 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활기찬 무대였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김수동, 정진업, 김상훈, 이석, 김세희, 김태원, 이원석 그런 선배 문인들이 응전했습니다. 이 같은 문인들이 강구한 열정과 지도력에 힘입어서 동인지 문학의 전성기록할 수 있는 낭만파를 비롯해서 가포 요양소의 청포도 무학과 동인의 탄생 그리고 56년 이재하 박현정이 중심이 된 배치동인의 창립 마산문단의 문예부흥운동이 펼쳐지면서 오늘의 마산 문예의 배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산문화인협회가 62년에 탄생했습니다. 이제 오늘 대망의 마산문학 대표 선집은 이 같은 마산문당 80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같이 우리가 모여서 축하하는 이 자리는 문양 마산의 긍지를 더 높이는 그런 한마당 축제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쓴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제출한 논고에 대해서 표현이나 이런 데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으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은 우선 제가 양해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책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이 이름을 대표작 선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작품이 우리 문인들의 대표작 중에서 또 대표작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선견을 가질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이 자리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 읽은 시인이 어떤 자리에서 독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대표작은 어떤 작품들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정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쓴 시는 다 애정을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어느 작품을 대표작으로 간다는 것은 참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상당히 공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대표자의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들이 이 작품들을 갖다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보시겠는지 하는 그런 아마 생각들을 하고 봅니다. 따라서 보시는 분이나 우리가 그로서 참여하는 우리 문인들이나 이런 기회에 이 작품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상 이 책을 출판 편집하는 데 신무를 맡았습니다만 제 쓴 글도 80년대 이후 시인들을 갖다 언급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빠진 분들도 나중에 있고 특히 마산의 연고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뭐 학교나 지역이나 이런 연구를 가지신 분들 중에 탈락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상당히 또 불만을 가지시고 안 계시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강호희 대장님께서 내년에 실제 마산 문단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을 기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책에서 그런 걸 만들 때 보완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책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기는 1920년에서 40년대까지 해방전입니다. 시조의 현대화와 대중화 이런 제목으로 이현상 선생님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건배 선생님 1922년에 아버지를 위하였고 하는 글을 이현상 선생님 쓰셨습니다. 1926년에 국민문학파가 형성되면서 가령 염상섭이라든지 양주동, 이병기, 이현상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내세웠던 것은 조선적인 것을 존중하고 시조를 부활시키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노산 선생님은 시조를 쓰셨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옛 동산에 올라도 1928년이고 유명한 그 가곡파는 1932년입니다. 그리고 노산 시조집이 1932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산 시조문학사가 한국 시조문학사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2기나 해방과 더불어서 김상옥, 이영도 선생이 마산에 교편을 잡으면서 이렇게 문학사를 일구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김상옥 선생은 노산 선생 이후로 우리나라의 가장 정연된 언어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노래했던 시인이고 작곡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분이 마산 비원이라는 다방에서 시화전도 하고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마산고등학교에서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영도 선생이 2년 동안 성지여고에 계시면서 제자를 키우셨고 또 1960년 4.19 때 바로 4월 19일 날 국제신문에서 애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김주열 군을 춤한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때는 가칭안에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인이 노래하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는 위험이 있었지만 불의를 보지 못하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강직한 성격이 여성으로서도 용감하게 펼쳐진 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에 깔린 수혈이라는 작품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발표됐지만은 마산에서 소재를 구하고 쓰신 게 아니냐 저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마포 마산 시조문학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4집을 만들 때 경남 시조로 바뀝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일일이 시인들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제4기는 1990년대까지 현재까지 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시의 도시, 시조의 도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산이야말로 시조의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인을 많이 배출한 곳이 마산입니다. 우리는 노산 선생이 살아계실 때 얼굴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산은 그 맥을 현재 잇고 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설명하면 마산 시조문학 강연회를 꾸준히 지금 시조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과 일반 대중에게 시조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창작에 수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경남 시조 100일장을 어떤 다른 단체가 아니고 경남 시조 시인협회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대균 원장님이라는 많은 분들이 협조가 있었던 사실이고 또 성파시조
선파 스님도 도움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약사협회 도움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경남시조문학사 이렇게 해서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변 확대를 하고 창작 의혹을 고치시키는 산박자가 마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상은 약 제가 통계를 낸다면 50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문학상이 엄청 많습니다. 축제도 엄청 많습니다. 그랬는데 시조에 관계되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익산에 가람 선생을 기념하는 가람 시조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군데는 경북 청도에서 이호부 이영도 문학상이 그 자그마한 도시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둬서 신인상까지 상금만 해도 약 5천만 원 드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조선시대 시인이지만은 해남에서 고산 문학상회가 고산 윤선도 선생을 기리는 문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마산이야말로 오산시조 문학상을 할 만한 게 아닌가. 블루오션 차원에 보더라도 다른 데 다 다른 문학상을 하는데 마산만은 시조문학상, 시조문학 축제를 만들어서 전국에 주목받는 축제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제가 쓴다고 썼습니다만은 혹시 잘못됐거나 빠졌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모두 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그만 보상을 드리도록 글을 써서 하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다시피 수필은 사실의 문학이고 다른마다 사실의 문학이기 때문에 사실을 계속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왜 쓰느냐? 점검하는 게 오늘 살아는 게 잘 살아요. 자꾸 사실 쓰는 거 아니에요. 점검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수필 쓰는 사람이 문학한 사람이 자기의 사생활, 살고 있는 형편을 그때그때 점검해 나가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설정 봤는데요. 그 문학의 떠나기인가 이런 저 프로였는데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습니다. 우리 국민성.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예를 들면 빨리빨리다. 빨리빨리 문화. 이거 누가 개선시켜야 할 것이냐. 문인이 해야 돼. 문인이. 작가가 해야 돼. 고쳐야 돼. 사람 고쳐야 돼. 이광수 씨가 뭐 민족 개조론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 고쳐라. 뭐하노?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내 고쳤느냐? 오늘 내가 쓰고 있는 수필, 내 하는 일 계속 쓰고 있죠. 쓰면 뭐합니까? 고쳐야지. 그 난해한 시를 쓰시는 어떤 이상이 김영영이 암옥장이라는 동치를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윤동주 선생이 처음 작품 발표한 게 1936년에 4월로의 병아리입니다. 그것도 이 카드릭 손해네. 그 어디서 발간되는 거? 중국 영진에서 발간되는 그 책 속에 그 윤동주는 근데 거기서 오늘 재료가 끝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하면 이렇게 재미를 한번 들춰보시면 눈삼재라고 나옵니다. 눈을 소재로 딱 잡은 거하고 오늘 기왕에 이제 시간을 잡는 바람에 넉넉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가지고 말하라 그러면 시간을 축 내버리고 말을 안 하고 접어들고 들었는데 오늘은 제한테 준 6분은 꼭 치고 올랍니다. 그거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좀 기가 죽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산 것은 겸손이었는데 이 땅은 이상하게 겸손하고 얕잡아요. 그 얕잡아봄을 안 당하겠다. 그부터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고 한번 보시면 우선 여러분이 전화 참 알 수 없는 이 우주에 와가지고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력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 그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면 정말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우리는 너무 서서 타협해버렸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현상 선생 그리고 최순애 선생 두 분만 왔어요. 그리고 내려갈 작정입니다. 이현상 선생의 그 동요 중에 대한의 노래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극장을 한는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대한의 노래가 딱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백두산 버터나를 반. 그러면 여 선생님들, 여자분들은 지금 내 공중뛰기 할 때 그거 열기차게 내가 하면서 그거 누구예요? 그리고 오늘은 언급이 안 되는 듯한데 그 집 앞 그거 누구예요? 그거 다 이현상 선생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평화되고 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은 도심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는 배 가는 배에다가 고양이봉 또는 가오파를 할 수 있다면 제가 고양이봉을 먼저 한 거는 지금 김은희 쓴 공무도하는 소설을 한번 보시면 그 기가 차고 내가지고 순세가 칼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쁜 얘기 하면서 고양이봉을 딱 2번을 언급해가지고 그 자기 그 신사를 풀어내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시도 2번 나와가지고 설득력을 못 지닙니다. 읽으면서 딱 접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무도하 가서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하면 고양이봉 나의 삶은 고향은 꽃피는 산 고라고 들어가고 꽃천년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더 나와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그건 뭔가 동심은 뭘 지니고 있나? 연민을 지니고 있어요. 마산 문인들 또는 여러 주장문인들 작품이 집대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자료를 모아서 그걸 읽고 문학사를 간추려 쓴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소설이 저들 이 마산 지역에 많이 없다고 보니까 이게 전부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론, 희곡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세히 살피면 들어있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선집을 만드는 것도 우리 마산 문학사를 정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시간을 주로 이제 건대 작품에 한해서 쓰긴 했는데 집필 기간이라든가 작품 소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리 이제 쓰셨던 우리 선배 문인들의 글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각주를 밝히지 못하고 글을 이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이제 많은 좋은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언급을 하지 못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서는 우리 황철곤 시장님의 순서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시장님이 지켜봐 주시라고 일부러 순서를 이 자리에 넣었는데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그만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 때문에 저 자신 작년에 1월 14일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10분 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문학에 관한 행사를 뭘 했으면 좋을지 한 4대까지 안을 내놔라. 10분 만에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1월 14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시의 도시라는 말은 제가 작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10번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라는 말을 결국 탄생시키고 시의 도시 선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보다 오래된 1990년 시의 글이 조성할 때 이강 스님께서 주인인장 맡으시고 저는 마사문인협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약 20년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시의 도시 선풍은 시장님께서 하실 역할을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은 이런 인연의 탓이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이 자리에 실제 낭독하시는 것은 우리 이강수 스님 모셔서 들을까요? 예, 저는 스님 모시고 들으려고 제가 사설을 했는데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모르시는 분은 같이 봐주시고 제가 먼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시의 도시 선포문. 오늘 우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산호공원 시의 거리에서 한국 현대시 100년의 참뜻을 기려 마산 시의 도시 선포기념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모든 예술의 중심이며 감동의 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의 거리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 문양 마산의 경지를 더 높이기 위해 우리 지역의 문인 및 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드림베이 마산, 아름다운 시의 고장 마산을 시의 도시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1. 우리 모두 마산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위하여 1. 시의 향기로 삶의 질을 높입시다. 1. 시의 언어로 창의력을 키우며 시의 동력으로 마산의 영광을 꽃피웁시다. 세계 인류 명품 도시 마산이여 영원하소서. 길이 빛나소서. 2008년 5월 3일 사진